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금리와 정책 그리고 심리가 엇갈리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그거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신호 안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려우시다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따뜻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10.15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좀 줄면서 또 연초를 맞이하면서 조금 주춤했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역시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시장은 다시 또 움직이는 시장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주간 상승률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고민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성심껏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추워서 꽁꽁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움직이는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늦지 않게 조금 대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자 사연입니다. 뒷번호 287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3차 모아타운 지역 조합 설립 전에 다세대 주택이 전용 9평에 매매가는 4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매매가만 나와 있어서 투자 금액은 조금 미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지역적인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중량구 지역 자체가 정비 사업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지금 중량역이 있고요, 또 중화역이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모아타운이 뭐 중화동 중화역 2차, 뭐 여기 3차 이런 지역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건너편 쪽도 지금 요 밑에 쪽이죠. 공공재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고 이쪽도 뭐 중화 5구역이라든가 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 같고 이쪽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아타운이라는 거하고 정비 사업의 종류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신통도 다르고 또 역세권 투자하는 방법이 틀린데 아무튼 지금 질문 주신 곳은 이쪽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액이 뭐 4억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4억대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쪽 지역은 사업 속도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화역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공사 선정까지 지금 진행하고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쪽도 지금 조합 설립도 간 곳도 있고 뭐 지금 조합 설립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속도 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왕 들어가실 것 같으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수요층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역의 흐름은 좀 금액대가 높이 들어가는 건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 전세 갭 투자 왜냐하면 아직도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단계라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가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벼운 뭐 예를 들면 1억대 초반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하는 거에서는 찬성인데
뭐 물건 자체는 좀 가벼운 거를 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중화역 쪽인데 이 왼쪽으로 보면 또 이문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이문뉴타운 지금 3구역도 지금 입주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가격대 이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문뉴타운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16, 17억 정도 국평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화역 쪽으로 만약에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14, 15억 정도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염려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이 청량리권이 있거든요. 이문뉴타운 아래쪽이죠. 이 청량리 쪽에 조금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량리 쪽에 지금 역 주변으로 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또 뭐 간대매 공원 주변으로 해서 신통기획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량리권의 마지막 투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지역에서는 투자 금액을 무겁게 가면 안 된다. 가벼운 투자처를 골라보자. 1억대 투자를 좀 말씀해 주셨고 만약 그거보다 투자 금액이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청량리 쪽으로 내려와 보자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 고민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성동구 네.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31평하고요. 네. 행당 한신타운 32평 중 뭐 이제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걸 이제 매수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아파트 두 개죠. 이 성동구의 응봉대림 1차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뭐 평수는 이제 30평대를 보고 계시고 실 네, 거주하면서 또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대표님과 비교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질문 주신 거는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하고 한진타운을 얘기하신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네, 네. 지금 가격 차이는 좀 나죠? 네, 네. 제가 작년에 좀 알아봤을 때는 네네.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살고 있던 게 이제 매도가 안 되는 바람에 네네. 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져서 네. 대림하고 한진하고 좀 얼마나 가요? 가격 차이가- 지금 알아보신 건 어느 정도 갑니까? 지금 대림 1차가 한 23억 정도 되고요. 어유. 네, 한진이 한 19억 정도 그 정도 돼요. 한진이 19억 정도요. 네, 네. 작년 초반에도 사실은 그 차이가 이렇게 안 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어요. 물론 한진도 올랐지만은 대림 1차가 네.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네.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이 가격대로 봤을 때는 뭐 응봉 대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응봉 대림이 더 낫긴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지 이제 가격대를 보면 이제 한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여기 굉장히 변화가 많은 곳이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서울 전 지역이 또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광진까지 한강 벨트에 있는 지역들이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응봉 대림이 좀 특히 많은 곳인데 한번 보시죠.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서울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일단 한진타운 봤을 때는 여긴 대단지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대단지라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대단지라는 건 상가라든가 생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 네, 네. 대림보다는 뭐 응봉 대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9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한 900세대 네, 네. 정도 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단지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한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연차상으로 봤을 때도 한진타운은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죠. 2000년도 네, 네. 정도 된 거고 얘는 지금 뭐 꽤 됐죠. 뭐 네.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아직 한지는 어떤 변화를 그렇게 타지는 않았어요.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네.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용적률이 좀 높아요. 여기가 거의 뭐 200, 300% 가까이 다
찾아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대림도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재건축으로 전환을 시켰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응봉 대림일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책의 효과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했는데 뭐냐면 작년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준다는 이런 보도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철폐인데 그 정책의 바로 핵심 수혜 지역이 대림일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뭐 지금 기존에도 여기 300%대보다는 낮은 뭐 한 200%대 초반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역세권 개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용적률의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늘어나는 네네. 용적률의 반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대림이 네. 응봉 1차가.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입지 면에서도 성수동이 가깝고 또 성수동에 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리버포레 같은 데도 30평대가 지금 뭐 40억대 이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봉동에 대한 기대감 또 정책의 수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좀 급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급등한 걸 주고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덜 오르고 조금 기대감은 낮지만 대단지인 한진으로 가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급등했어도 응봉 대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미래가치 입지에 대한 건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투자 금액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지금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성수권하고 연관되는 어떤 시세 변화를 예측해 본다 그러면 좀 다소 무리가 좀 되고 좀 급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응봉 대림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생각해 보면 가격이 좀 아쉽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내년 되고 올 하반기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상승 여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중심지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네. 좀 직접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뭐 급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상승의 힘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대림 1차 쪽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비싸도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아직도 그래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도 얹어드렸으니까 이제는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고민들 그리고 지역적인 분석까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수요일 날 제가 세미나 항상 진행하죠. 세미나 이번 주 시간에는요.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역세권 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 정비사업의 차이점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핵심적인 지역을 꼭 선정한 이런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저와 같이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금 배제되어 있었는데 유예를 시켜놨었죠. 그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부담을 좀 갖더라도 보유하고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동산 기사에서도 이 양도세 중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새해 들어가지고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제 조짐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카드를 또 꺼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고는 돼 있었지만 어떤 뭐 공급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양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이 5월 9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좀 유예가 돼 있는데 과연 부활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부활이 될 확률이 높다. 중과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 관계자들의 발표도 또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세제 개편에 대한 특히 양도세가 중과가 부활이 되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세라는 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 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다 팔고 강남 갈까? 또 양도세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헤드라인 뉴스인데 뭐 중과 유예냐, 연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 똘똘한 한 채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 보유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장에는 큰 변화를 좀 줄 것 같은데 양도세 부분, 시장 전문가들 의견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규제가 다시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세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현재 5월 9일까지 지금 유예가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부활이 된다면 5월 10일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이 30%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이상의 어떤 차익을 봤을 때는 45% 플러스 30% 75%에다가 우리가 지방세가 포함이 되죠. 지방세 10%를 더하면 82.5%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넘었을 때 8억 2천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시장에서는 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팔다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과세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었지만 계속해서 유예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정부에서는 법을 고치려고 했었지만은 국회 다수당인 현재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중과세 부활을 예측을 하는 이유도 그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일단 중과가 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또 그 혜택을 보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최대까지 받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중과가 됐을 때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 시장 영향을 보면 일단은 종료 전까지 5월 9일 전까지죠. 소폭의 매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주택자는 매도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죠. 하지만 다주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제일 좋은 거보다는 좀 안 좋은 거, 양도세가 좀 부담이 없는 외곽적으로 먼저 내놓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하급지 정도의 매물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결과적으로 팔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답습을 했었죠. 그래서 락인 효과,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고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증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는 증여를 계속 하고 있죠. 작년에 서울 지역의 증여 건수가 뭐 8천 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재작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증여가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양도세 2월 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양도세 2월 과세라는 건 뭐냐면 증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 또 수증자가 있겠죠. 증여를 받는 사람들. 수증자가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이 매물을 매도를 했을 때는 매수 원가 기준을 잡았을 때 매수 원가를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이 증여자가 처음에 매수했던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세부담이 크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23년도에 원래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많아지는 거는 시장의 매물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여된 매물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물 잠김이 더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분기는 그래서 결정의 시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5월 9일 전에 매매 거래를 한다 그러면 1분기 안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사실은 결정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보유를 할 것인지 그래 나는
이래저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팔어.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하는 차원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와 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쨌든 물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이런 수요들은 이번 1분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과세가 부활이 된 이후에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좀 말씀드렸듯이 뭐 증여한 매물도 시장에 나오진 않고요. 또 기존의 매물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드는 노표인데 올해부터 앞으로 3, 4년간은 매물이 신규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신규도 없는 거고요. 또 기존의 아파트 매물 추이 작년 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도요. 작년 초반에 약 서울 아파트 물량이 10만 건, 9만 5천 건 이상의 물량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6만 이하로 5만 건대로 지금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만큼 물량이 감소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양극화 현상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똘똘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왜 안 좋은 거 먼저 팔고 하나만 가져가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송파나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강남 뭐 한강벨트에 있는 마용성광 또 강남 상부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고요. 아래쪽은 또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질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거래 규제 또 지금 하나 더 세제 규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는 이미 시행이 돼서 뭐 6억, 4억, 2억 정도로 이 뭐 부동산 가격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규제를 하고 있죠. 또 거래 규제도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실거주 이런 걸 하고 있고 세제 규제까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3종 규제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을 좀 막을 수는 있겠죠. 좀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3종 규제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전혀 없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폭등 열차는 출발했지만 3종 규제에서는 유일하게 또 진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재개발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중심 지역에 있는 신축에 대한 빌라 이런 재개발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신축 빌라는 말씀드린 대로 6억 이하, 60제곱미터 27년 말까지 최초 운영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 가지에서 혜택을 보는데 일단 취득세는 1주택자 뭐 이런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중과세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주택자가 플러스 하나를 더 샀을 때 지금 2주택자에서 8%의 어떤 취득세율을 받는 게 아니고 주택수를 제외해서 1주택자의 1%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부세도요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공시가에는 합산이 됩니다. 종부세는. 그래서 주택수가 제외되고 공시가가 합산이 되는데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주택 정도 있는 사람은 주택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양도세에서는요. 중과세가 배제가 되죠.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주택수에 제외가 된다. 양도세 주택수 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추가로 구매한 이 신축 빌라가 나중에 양도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축으로 산 빌라가 있다. 이 빌라를 제외한 플러스 다른 주택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이 내가 산 신축으로 산 이 빌라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혜택인데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런 혜택이 너무나 중요한 신축 빌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규제 3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규제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곳은 결과로 재개발 시장에 있다. 재개발 시장에서도 신축 빌라 이런 어떤 6억 이하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지금 규제에서 꽃 피울 수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규제가 얹어지는 이 삼중 규제 속에서 이 똘똘한 한 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나머지 틈새 시장의 투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투자 시장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는 거겠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그런 똘똘한 한 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틈새 시장인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수요일마다 제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또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역세권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역세권 재개발 투자 유망한 지역은 어딘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열어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재개발 흐름도 보시고 재개발 정말 좋은데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자문도 좀 받아보는 이런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서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27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고양시 덕양구 삼성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18평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오피스텔 매수에 대해서 문의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오피스텔 매수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얘기하는데 덕양구 스타필드에 있는 바로 그 인근 지역, 삼성동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 공급이 또 많이 됐었죠.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이런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형 평수의 어떤 그 오피스텔 투자는 사실은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지역에 받침대가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대 수익을 보시는 것과 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은평구라든가 뭐 서대문구 쪽으로 들어와서 어떤 비슷한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셔도 이런 어떤 임대 수익 약 한 5% 정도의 수익은 다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굳이 삼성동 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업무시설이 받침이 안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은 질문 주신 분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질문 주신 분이 좀 젊고 좀 아직 뭐 장년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수익형 투자는 조금 지금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거나 어떤 뭐 작년 어떤 수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차익형 투자는 뭐냐? 바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형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권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오피스텔 삼성동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투자해도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동에다 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지 않는 어떤 여건을 가진 분이라면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재개발 같은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금액이 좀 작다고 하면 조금 더 시드머니를 어떤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여건에 맞는 중심권 쪽으로 좀 들어오는 작전을 피는 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우선 투자는 해봐도 괜찮지만 보셨던 지역에서의 투자는 조금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라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도심 쪽으로 가까이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으로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개발의 초기 시장, 남들보다 앞서서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바로 또 행동에 나서는 것은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예, 용기.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많은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유망한 지역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용기 한번 함께 가져보는 화이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혼자 하려다 보니 조금은 겁이 나서 이 큰 자산을 투자하는 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려우셨던 분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두 지역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청량리 부근으로 좀 가볼 겁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6개의 노선이 지나지만 향후에는 무려 1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과격 교통망의 집결지가 되는 바로 청량리역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동대문구 전농동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욕심 한번 내보는 그런 시간 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비 사업을 논할 때 지금 정비 사업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농동은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 이것은 무엇이냐? 이 재개발 사업지 중에 입지 중에 역세권이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한다면은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실용적인 그 방법이 되겠죠. 개발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 지원을 바로 이곳에 확대를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이렇게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성 좋은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적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2가지가 해당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사업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례를 따르게 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중심 상업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업성이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이 권역 생활권 중에서 동대문구 전농동은 바로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동대문구 전농동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발전 방향을 보면은 신성장 교통 거점으로의 도약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도시 공간을 보면 청량리, 왕십리 느껴보시는 거 있죠? 교통의 중심지죠. 예, 동부권의 최대 교통경제 중심지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정비 시기 도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청량리 역사가 있는 노후 주거지 바로 정비사업지기 예, 정비사업 하는 구역 바로 이 발전 방향과 바로 여기 정비사업 구역이 서로 맥을 함께한다라는 걸로 해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 매우 유리하다라고도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다라고 이 부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우리가 정비사업 구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가장 많은 이 주요 업무지구에 차로 이용했을 때 승용차로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가 또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들을 통한 배후 주거지로서 실수요, 임차 수요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번 여기는 또 위치가 어떤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4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 바로 여기를
개발을 지금 초기 시장으로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입지 가치 매우 우수한 거 느껴보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청량 2억은 지금 현재 6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노선은 또 따로 있습니다. GTX B노선과 C노선인데 여기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 또 청량리역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탁월하고 이 외에도 면목선, 강북 행당선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노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했고 신내역에서 청량리역까지 2028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GTX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중심지 서울역과 삼성 그리고 청량리역 딱 세 군데입니다. 바로 여기에 개통이 됐을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착공했고요. 그리고 GTX C노선은 2031년 개통을 예정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삼성동에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금 2028년, 2029년 마무리 목표로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죠. 바로 청량리에는 또 같은 개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복합 환승센터 조성 방안이 있는데 지하 7층까지 해서 이렇게 14개의 노선이 여기에 원스톱으로 운행할 수 있는 또 여기에는 60여 개의 광역버스도 청량리역에서 정차를 하게 되고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은 2026년 하반기 이후에 빠르게 진행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의 호재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 투자하는 거 메리트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는 이 공간 혁신 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화이트 존으로 개발의 밑그림을 가져가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청량리역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철도 부지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지하에는 앞서 말씀드린 복합 환승센터가 지하 7층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화이트 존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는 이 건폐율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를 해서 시행자의 창의적인 그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건축물 자체가 상업과 문화의 업무의 중심지의 용도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지역이 바로 여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센터에 입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이 개발의 수에 직접적으로 받아가면서 정말 비싼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이러한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멋진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건축물 도보 5분 거리에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예정지가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립도서관에 대한 내용, 전농동에 이 건축물이 들어설 건데 7,7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랜드마크입니다. 여기에는 공연과 복합 문화공간, 전시까지 해서 주거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개발의 내용이죠.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투자를 할 때에는 30평대 아파트 시세 한번 짚어봐야겠죠. 여기 대장주 아파트, 여기가 청량리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롯데캐슬, 회링턴 플레이스, 한양 수자인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이렇게 세 개의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 모두 용적률 높게 역세권을 활용한 개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용적률 높게 가서 65층까지 올라간 이 아파트 30평대가 20억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청량리역에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블럭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25억, 30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기대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현황 주변 한번 들여다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은 주변에 이런 개발 지역들 지금 8구역은 롯데에서 1,750세대, 전농 9구역은 1,150, 현대에서 전농 15구역은 신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농동 14블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접수한 상태고
14-4 같은 경우에는 신통울에서 개발, 지금 현재 2025년 10월 접수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지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지역들이 잘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전체적인 이 지역의 가치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 현황, 구역 현황 한번 보시면은 이 청량리 역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예, 19역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초기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면적은 19,000제곱미터, 189호 정도의 주택 수를 가져가고 있고 노후도는 85%이기 때문에 노후도 높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매우 높아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 투자 포인트, 향후 14개의 호선이 지나는 변화의 초기 시장 지금 현재고 또 청량리역 복합 개발에 따른 수혜, 앞서 말씀드린 화이트 존이라든지 지하 광역 교통망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그대로 수혜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자수의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 들어선다면 비싼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 정말 지금 초기 시장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농동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요즘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광진구로 가볼 텐데 그중에서도 능동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내 집 거실에서 이 어린이대공원을 등망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는 광진구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 능동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2040 서울 플랜에 대한 그 계획에 의하면은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정비 시기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광진구는 벌써부터 계획도 하고 지금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한 자치구 중에 1등하는 자치구, 정비 사업에 대한 진심인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 정말 가치 높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위치를 볼 때 한강변을 끼고 이 광진구는 특히나 이 한강 주변으로 해서 이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탐내는 수요자들이 몰려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 놓치신 분들은 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파크뷰, 연구뷰를 겨냥해서 초기 선점한다면 이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지적으로 보시면은 두 개의 역사가 있는 5호선, 7호선, 군자역과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역,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만나볼 수 있는 지하철 잘 발달되어 있고 도로 교통만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어린이대공원 상단 바로 저층 주거지, 노후 주거지 이 블록을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 높아진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경관 보호를 위해서 이 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건축 높이가 13m 이하로 제한이 돼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상쇄되면서 폐지되면서 개발의 급물살을 이제 타게 되는 매수 타이밍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이는 또 개발의 내용을 광진구가 발표한 부분이 있죠. 광진 미래도시 발전 선포라고 해서 2040 광진 플랜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자양노축 개발 강화로 해서 광진구가 주목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고 바로 어린이대공원 상단 여기 블록의 정비사업 지역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블록들을
주목하시면 되겠는데 어린이대공원 재구조와 연계라고 해서 노후시설 재정비 현대화하고 주변 지역 일대 고밀 연계 개발한다 하고 서울시 명품 공원으로의 재탄생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내용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어린이대공원 상단에 이렇게 이 조감도 앞서 말씀드린 지도에 거기 바로 이렇게 공원 조망 이쪽이 북쪽이죠. 남쪽으로 해서 영구 조망권을 전 세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아직 초기 시장이라 소액 접근 가능한 것도 메리트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의 입지, 구역 입지, 바로 군자역 더블 역세권의 바로 A12블럭에 해당이 되고 다른 단지들보다도 구역보다도 가장 넓기 때문에 세대수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좋고 또 역세권 사업을 또 겨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노후율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아타운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재개발, 정비 사업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 해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이 어린이공원 일대 그냥 공원 아니고 동물원이 있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로의 대변실을 꿈꾸는 곳 바로 여기이고 무엇보다도 광진구 재개발로 주목하는 구청의 협조가 아주 긍정적인 곳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정남향, 숲뷰, 뻥뷰 느껴볼 수 있는 여기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액 접근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 여기의 정비사업 지역도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서울 숲을 내려다보듯이 광진구에서 어린이공원 그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숲뷰가 기대되는 능동의 투자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